빨간 핸드백 17번째 이야기. 사망하셨습니다. 한 여성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데 잘 가, 최진수.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잔혹살인극. 그 이면에 숨겨진 그녀의 비밀이 공개된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오늘도 그 핸드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간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 황석정 씨 드라마 보는 재미에 정말 아주 뭐 요즘 난리 났다고요? 네. 뭐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멋스럽게 뭐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했더라? 아주 멋스럽게. 그라시아. 이탈리아 상관을 둔 그런 직업인가 봐요. 그 이태리에 유학 갔다 온 여자로 나오는데 본인이? 어처구니 없게 나와서 조금. 그래요? 이태리 가보셨어요? 네, 예전에 가본 적 있어요. 이태리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를. 외국에서 인정해주더라고요. 갑자기 지금 뒷모습이 러시안 여자 같잖아요. 죄송한데 저희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건을 위주로 하는 그런 여성 심리를 다루는 프로인데 일단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문 열기 전에 지난주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좀 충격적이었어요. 트렁크에서 시신이 나와서 엄청난 사건으로 번져가지고 8일 만에 검거가 됐죠. 그러니까요. 도주했던 중에 CCTV에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도 워낙 이게 치밀하게 막 범죄를 계획해가지고 잡기 힘들다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 김모 씨가 전과 22범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시민의 도움으로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이게 됐는데요. 동물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동물 안락사약을 달라고 막 요구를 세 했다고 번이나 하는데 갔다고? 한 번은 이제 살해를 했고 한 번은 그 시도를 했는데 그런 미수 영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주머니에서 아직도 내가 죽일 사람이 몇 명이 더 있었다라는 메모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잡힌 상황에서 어떤 뭐 자기 죄를 뉘우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거나 창피해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전혀 없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난 이 사람들 더 죽여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걸 봐서 일단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게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좀 극단적인 형태인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사실 이게 사건이 일어난 게 마트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활권 안에 너무 편하게 다니던 장소가 이제 범행이 저질러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는 무섭지. 약간 밤에 장 보러 가도 될까? 좀 무서워. 주차장이라는 거에 약간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여성 전용 주차장이 그 여성만 들어갈 수 없고 남자들도 들어갈 왔다 수 갔다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시각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같이 쓰는데 남자랑 같이 쓰는데 이런 데 주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오히려 왜냐하면 소리를 치면은 남자들이 도와줄 수 있고 근데 여성 전용 주차장에는 소리를 치면 여자들이 되니까 그것도 취약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좀 약간의 그 사각지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자, 어쨌든 뭐 조금씩 아직까지 변해가겠죠. 확실한 것도 여성분들이 가장 취약한 사회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사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해결이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짠. 세희야, 언니 안주 좀 더 가져올게. 언니 동생 사이인가 봐요. 기분 좋게 술을 마시던 두 여성. 그런데 뭐야? 어머. 뭐야? 세희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세희야, 세희야, 왜 그래? 세희야, 왜 그래? 어떡해? 뭐야? 사망하셨습니다.
봐도 그냥 친동생인데요. 엄마, 이제 이모 못 봐? 이제 못 봐. 그리고 이제 이모라고 부르면 안 돼. 그날 밤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지막 멘트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쉽지 않고 오늘 반전이 굉장히 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모라고 부르지만은 뭐야? 이모라고 부르지. 원래 가족이었는데 그러니까는 동생이었는데 동생이 죽은 거잖아요. 네. 가족이라고 간주하면. 네. 근데 죽고 나서 이모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지? 근데 저기 죽은 여성분이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마시는 걸 봤을 때 친자매 간에 저렇게 예의를 갖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 예리한 지적이에요. 예리한 지적이에요. 우와. 그러면 배 교수님, 이 사건이 대체 어떤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2010년 9월에 발생한 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살인죄와 관련된 재판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이 살인 사건이 가족 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아니에요? 한 여성이 죽임을 당한 그 살인 사건은 맞는데 가족 간이라는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가족으로 위장해 놓은 건가요? 어렵네. 그냥 맞춰보세요. 아는 언니였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이모라는 말하자면 친구는 그렇죠. 예. 친이모가 아니었던 거죠? 친한 언니랑 친한 동생 사이에 이제 사건인데 사실은 술 먹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예. 저 아는 그 지인도 술 너무 드셔가지고. 간경화. 아니요. 여기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네, 급하게. 근데 저 화면에서는 그냥 정말 매우 멀쩡한 상태에서 맥주 한 잔 정도였던 늘 것 먹던 같은데 거 같이 먹었단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쇼크가 근데 오면서? 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살인죄와 관련해서 재판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연적으로 술 마시다 그건 죽는 아니라는 사건은 얘기죠. 아닌 것 같고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이제 범죄인 거죠. 술 따라준 언니라고 하시는 분이 그리고 안주 좀 가져올게. 그리고 자기는 자리를 술 안 먹었다라는 네. 그 입만 댔을 수도 있고. 맞네. 그러네. 태희야, 언니 안주 좀 더 가져올게. 근데 와서 어머 왜 그래 이랬단 말이야. 너무 놀랬어. 혹시 어떤 안주의 성분에 알러지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줘서 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게 아닐까요? 아니면 그 둘을 겨냥한 다른 범죄자가 이 술에 뭔가를 집에 주입해놓은 거. 팔리는 맥주를 계획적으로 약품이 들어간 거를 가지고 가게 해서 그거를 같이 마셨어야 되는데 동생만 마시게 됐어요. 농약 사건처럼. 농약 사건처럼. 제3자에 의해서. 어쨌든 그 맥주에 뭔가를 탔겠죠. 그렇죠? 목을 보여잡았어요. 그럼 어쨌든 저 맥주를 따라준 아는 언니가 범인인지 아니면 그런가 봐. 그 둘을 노린 제3의 누구가 뭐 범인인지.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에 이모라고 부르면 안 돼라는 걸 보면은 저 여성분이 공범일 가능성도 있죠. 관련이 돼 있는. 최소 공범. 이모라고 부르면 안 돼. 왜 이모를 이모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엄마 친구들은 이제 이모라고 부르고 아빠 친구들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모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애한테 이모라는 존재를 이제 죽은 이모 그 자기 친구나 아는 동생을 아는 지운다는 척하면 안 된다는 그 거죠. 얘기는 저 여성분이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까 원래는 지금 죽지 않은 여성분을 노렸던 범죄인데 이제 이 엄한 사람이 죽어버리면서 이제 나를 노렸던 건데 상대방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신분도 감추고. 그래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아이가 혹시라도 증언을 할까 봐서 이제 이모라고 부르지만 우린 모르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 여자가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 같아. 간첩. 그럴 수도 있어. 나 고정간 참여했는데 나 이거 그럴 수 있어. 이해 그럴 수 공감이 있어. 가. 그래가지고 누나 유치장 밖에서 이걸 쏜 거야. 정말 이제 다른 간첩이 또 왔어요. 아니 추리는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난 범죄 중에 이렇게 해서 쏴서 맞아서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추리해 본 거야. 그냥 추리해 본. 나 궁금해서 나 그래요. 그냥 농담한 거 같고 나 이 사람들. 이제 이모 못 봐? 이제 이모라고 부르면 안 돼. 심리 추리단의 계속된 의문. 도대체 그녀의 말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그 이모라고 부르지 마가 과연 뭘지. 어떤 건지 한번 배 교수님이 좀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대체 범인이 누구고 두 여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건지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범인이 범인이 누구고? 바로 나와요. 예. 범인이 바로 나와요?
밑에 누구고 이제 두 연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자, 황숙 씨 출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들이 타고 다니는 거야? 목에 걸고 다니는 폐찰. 폐찰 같은. 예, 근데 이 보세요. 사회복지재단에서 예, 예. 봉사활동할 때 그렇죠, 주로 그런 쓰는 것들이죠. 것들인데 이런 그러면은 것들이거든요. 봉사를 하면서 만났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명이 봉사자. 아니면 한 명은 봉사자, 한 명은 봉사를 받는 그렇죠, 그렇게 분이었을 될 수도 수 있고. 있겠죠. 폐찰들. 간첩이네. 간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신분을 숙이기 위해서 이런 자원봉사. 그래서 결국은 그 문 뒤에서 왜냐면 요즘은 정말 신형 무기는 아마 CSI도 검사 못 가. 그 신형 무기를 굳이 이걸로 써. 어제 무슨 영화를 보다 잠든 거예요? 무간도요. 진짜. 아니 다 진짜 자원봉사예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많이 한 거네. 네, 굉장히 아니 죄송한데 배 열심히 교수님, 한 거야.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원봉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일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분은 아니고 두 사람 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했을 수도 근데 있는 다 거니까. 다르니까 한 사람이 했을 수, 그렇죠. 한 사람이 것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쨌든 봉사를 하는 많이 거기서 했던, 예. 서로 연관이 있는 거겠죠. 연관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단체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군데서 봉사자와 거기 있는 사람으로 만난 관계가 아니고 같이 봉사를 다닌 관계 아닐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이렇게 그럴 수도 봉사를 있고, 많이 예, 하는데 한 사람은 그 봉사를 받는 사람일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는 관계라 거죠. 예, 그랬으니까. 그죠? 한 사람은 그 봉사 활동을 하다 만난 봉사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옷차림으로 봤을 때 세희 옷차림이 좀 초라했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로 찾아보면 봉사자는 지금 살아있는 그 집주인. 집주인이고 이 봉사를 받은 사람이 세희라는 것밖에 안 근데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 어느 단체 이 장애인도 있고요. 무려 급식소 있고. 급식소도 있고. 급식봉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숙자분들 대상으로 많이 어려운 하고요. 이웃들. 특정 어떤 단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어렸을 때 약간 그 시기가 겹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둘이 어렸을 때 뭐 보육원 같은 데서 만났다거나 한 사이로 굉장히 오랫동안 언니 동생 사이로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 보육원에서 아닐까. 만나면 둘 다 고아였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배 교수님이 이게 봉사를 하던 분과 봉사를 받던 분이냐, 아니면 둘이 같이 봉사를 봉사자. 했던 분이냐, 아니면 정말 그 단체 아래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라던 두 친자매 같은 분이냐, 이런 그 맞아요. 세 가지를 세 추리해 볼 가지가 수가 있죠. 딱 그런 나와요. 관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중에 하나 있는 거겠죠. 예. 자, 그렇다면 과연 네. 이 자원봉사, 이 폐찰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저희가 VCR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저희가 사랑 나눔 그거 맞네. 우리 혹시 많이 드세요. 여성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최진수. 아까 세희. 네. 최 씨는 이곳에서 26살이었던 한세희를 처음 만났다. 맛있게 많이 먹어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유독 경계심이 심했던 그녀에게 마음이 쓰였던 최 씨. 이것도 좀 들어요. 동생 같아서 그래. 어린 나이에 홀로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한세희가 안쓰러웠다. 이거 받아. 수능 공부해보고 싶댔잖아. 진짜 친언니처럼 챙겨주네요.
고마워요, 언니. 최진숙의 따뜻한 관심에 한세희의 경계심도 차츰 풀어졌다. 저 괜찮아요. 언니가 안 괜찮아. 기쁜 거 불러줄게. 들어가자. 저 옷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와. 우리 세희 너무 이쁘다. 나이는 달랐지만 성격과 취향이 비슷했던 두 사람. 그렇게 그녀들은 어느새 친자매처럼 가까워졌다. 밝아졌다. 세희야,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 네? 그건 좀... 괜찮아. 나도 너가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아. 우리 친자매처럼 잘 지내보자. 언니...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사랑에 최진숙과 함께 살 결심을 한 한세희. 들어와. 나연아, 인사해. 앞으로 우리랑 함께 살 세이모라고 해. 네가 나연이구나. 우리 잘 지내보자. 네. 한세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이게 뭐예요? 예전에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남을 나연이 생각 때문에 미리 드러났던 것들이야. 언니,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너가 있어서 안심이 된다. 우리 나연이랑 잘 지내보자. 전화 좀 받고 올게. 최진숙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김 사장님, 죄송해요. 저 한 달만 시간 주세요. 한 달 안에 어떻게든 해결해볼게요. 사실 최진숙은 빚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죄송합니다. 한 달 안에 어떻게 해결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한 달만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너 왜 남의 상을 엿듣고 그래? 죄송해요. 세희야. 그런데 한세희를 집에 데려온 최진숙의 의도는 따로 있었다.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진 최진숙. 그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해결하기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맥주병이잖아. 평생 함께하자고 데려온 한세희를 죽인 후 사망보험금을 타낼 심산이었던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빚에서 해방되리라 믿었던 최진수. 그녀의 범행은 대담했다. 미아야. 나는 세야. 정신 차려봐. 너무 무섭다. 사망하셨습니다. 여기 밑에 성함하고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3억이고요. 아마 2, 3일 내로 입금될 겁니다. 보험금을 위해 새로운 삶을 꿈꾸던 한세희를 죽인 최진수. 이것이 바로 가면을 벗은 그녀의 본 모습이었다. 뭐야? 보험을 죽은 사람. 전개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쭉쭉 나가는데? 잠깐만. 이거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아까 보험은 자기 이름으로 든 보험이고 수령자를 딸한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죽은 사람이 이름으로 보험 든 게 안 나왔는데 갑자기 죽인 사람이 가서 지금 보험금을 타러 갔단 말이에요. 최 씨가 자기 보험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보험 증서를 보여줬었는데 그쵸. 지금 마지막 장면에 최 씨가 보험금 타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사인을 하게 했겠죠. 뭐 그럼 죽은 사람에게 그렇지. 보험을 들도록. 들도록 해서 수령이는 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과 뭐 아니 이렇게 챙겨줘서 집까지 들어가 살게 했는데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 보험 증서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드러났어. 너도 들어줄 이제 테니 일을 너도 하니까 이런 거 추천해줄게 들어봐 이렇게. 오늘 아마 내주는 입장이 최 씨였다면 아마 그 얘기를 거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배 교수님 대체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정확히? 피해자가 여성 보호시설에 있는 한 여성을 소개받아갖고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어떤 데리고 와서 살해한 사건이고 목적은 보험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핸드백 속에 있던 첫 번째 단서를 정리를 해보면 자원봉사 폐찰이 여성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피의자 최 씨, 그리고 그 시설에 머무르고 있던 한 씨, 이 둘의 관계를 관계를 알 보여주는 수 그런 있는 거죠. 단서였던 거죠. 야, 근데 큰일 났네.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면 오늘 방송 분량 뭐로 뽑나? 근데 뭐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상황이 부검도 하지 않았고 현장 검증도 제대로 안 한 걸로 봐서는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갖고 나왔잖아요. 뭔가 그거 뭔가 걸렸다는 밝혀졌다는 거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그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즉 보험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죽게 되면은 경찰에서는 조사를 안 해도 보험조사원이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3억이 끝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게 수십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 개를 한 여러 거네. 그렇지. 꽤 큰 액수요? 그럼 최 씨가 자기가 돈을 내면서 있었겠네요. 저 여자분은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인은. 아무래도. 예. 한시 보험을 보험금을 받은 사인만 거예요? 하게 하고. 근데 피해자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나올 정도면 이건 거의 보험조사팀에서 나올 수밖에 완전- 없거든요. 자원봉사증에 담긴 그녀의 비밀. 최진숙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만난 한세희를 살해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극.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이 공개된다. 이렇게 연고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범죄자들이 많죠. 많죠. 그래 그게 뭐 노숙자분들도 인감 가지고 훔쳐가지고 뭐 사고 이런 거 엄청 대포폰 이런 거 엄청납니다. 대포폰. 보험 사기. 아니 근데 일단 이 보험 범죄는 지인이나 이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말하자면 보험이라는 게 수익자가 명확히 표시가 되는 거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지인인 경우가 제일 많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은 뭐 교통사고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보험금을 노리는 거 2007년 6월 같은 경우는 위장 결혼해 갖고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요.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모자가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갖고 그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근데 좀
슬픈 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그런 건데 오히려 그런 장치들이 가족 간의 살인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돈에 눈이 멀어갖고 이렇게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험 범죄가 요즘 급증하고 있는 그러니까 추세입니다. 보험을 너무 비싼 거 들면 안 되겠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보험 사기 사건이 한 여성분이 결혼을 3번인가 했는데 남편이 다 죽고 실명되고 뭐. 맞아요. 네, 그 되게 무서웠던 법령의 사건이라고. 네. 유명한 사건이죠. 네. 엄청난 범죄. 세제 같은 거 조금씩 밥에 타서 먹이고 그리고 그리고 사건이죠. 이 바늘로 눈 찔러가지고 실명시키고. 자고 있는데. 실제로. 예. 아니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보통 수령하는 사람은 대부분 친가족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배우자 가입자가. 아니면 아니, 자식이. 아니 근데 만약에 내가 생뚱맞게 오늘 보험을 가입해요. 근데 그걸 수령인을 곽정은 씨를 할 수는 있나요? 예, 있어요. 할 수는 있죠. 할 아, 수는 그래요? 있죠. 예, 배우지. 그럼요. 예. 아 그건 내 맘이에요? 아, 그럼. 예. 그럼 제가 지금 만약에 보험을 한 10억짜리 들었어. 아 진짜. 근데 난 상훈 형이 너무 불쌍해. 휘재 형 저한테 해줘요. 사문영 씨 불쌍하지 않다. 처음에 제 얘기했잖아요. 저걸 해줘. 아니, 아 왜 날 죽이려 그래 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아 멀쩡한 나를 왜 죽이려 그래? 나눠주세요. 아 뭘 나눠줘요? 꼭 한 명을 안 적어도 돼요. 그렇죠. 예. 응, 한 5명 적고. 너보다 오래 살 거야. 피해자 한세희의 명의의 보험은 없었다. 그렇다면 피의자 최진숙은 어떻게 거액의 보험금을 손해줄 수 있었을까? 이 범인이 잡히게 되는 단서인가? 두 번째 단서는 뭘 만나봐야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피의자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이제 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인데요.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험금을 노리는 살인 사건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반전이 아주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 자, 두 번째 단서는 우리 양재진 원장님이 직접 공개해 주십니다. 자, 기막힌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단서. 뭐죠? 문서. 인감인가요? 인감 증상? 운전면허 갱신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같은데. 운전면허 갱신. 이게 뭐야? 운전면허 갱신 서류. 일단 그 피의자의 사진은 붙어 있는데 피의자 거라고요. 최 씨. 최 씨, 그러니까 그 범인 그분의 그 운전면허 갱신이요? 그러게요. 이게 뭐지? 이게 이름이 없어요 일단. 아, 운전면허 응시원서. 근데 최 씨 사진이 붙어 있고 신청인, 서명 뭐 이름은 하나도 없네요, 진짜요? 수령. 이게 무슨 기막힌 반전? 네, 그러니까 다 쓰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그 범인 피의자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아직 신청을 안 한 거네. 그러니까 신청을 하려고 했다 이거네요. 그죠?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면 보통 이렇게 보험 사기를 해서 돈을 타면 대부분 해외로 뜨잖아요. 빠르죠. 국제면허 운전면허증 신청서 아니에요 혹시? 국제 맞아요. 국제면허증 발급 있긴 있어요. 근데 체크는 안 돼 있는데 근데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고 최 씨 사진이 붙어 있죠. 그러면 최 씨가 따려고 한 게 맞죠? 최 씨가 따려고 했어. 근데 아마 단서니까 이름이 없다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그러네. 한시 사망금으로 나온 보험금이라고 했는데 보험에 대한 것도 막 의심을 해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수십억을 받을 수 있지? 뭐야? 독살시켰어요. 독살이에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최 운전면허 씨가 무슨 한 씨를.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했었는데 뭐 그게 안 돼서 독살을 독살로. 했다. 그런 경우 그런 많죠. 건가? 교통사고. 아, 왜냐면 근데 너무 아니야, 뜬금없잖아요. 뜬금없지. 차가 나왔어야지.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막 교통사고 났을 때 자기는 졸음운전했다는데 와이프 쪽으로 틀어가지고 사고 낸 남자들 많잖아요. 근데 아까 피의자가 그 논현동 김 사장님한테 돈 독촉 전화를 받았잖아요. 분명히 뭔가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보험금을 탔는데 그거를 주기가 아까워서 신분 세탁. 신분 세탁 자기 못 찾게 숨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교묘. 근데 봐봐요. 이거는 잡히기 직전에 작성한 서류예요. 잡히기 진짜? 이거를 하려고 사진까지 찍고 준비를 다 해서 이걸 딱 서류를 내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최 씨가 검거된 거. 누가 그래요? 그냥 여기 서류가 다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아 이거 쓰다가 잡혀왔다고요? 이것 때문에 잡혔다고요? 준비하다가 잡혀 들어갔다. 이게 반전에 어마어마한 단서가 된다. 살짝 힌트를 주시면 안 됩니까? 좀 힌트라도 주세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왜냐면 반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운전면허 갱신, 뭐 운전면허 뭐 이렇게 서류가 나오니까. 서류 작성을 하면서 뭔가 걸릴 증거가 생긴 거 아니에요?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아마. 신분이요? 신분이 안 써. 그러니까 뭔가 신분을 누구인지. 신분 뒤에 붙는 범죄는 신분 위장, 신분 세탁, 신분 그렇지. 신분 또 뭐 있냐? 그럼 최 씨가 한 씨가 되려고 그랬다고요? 돌아가셨는데요? 병원에서 이미 사망 신고가 돼 있을 텐데. 최 씨가 한 씨가 아니지. 되든지 한 씨가 최 씨가 되든지. 병원에 데려갈 때 이미 이 사람이 자기 이름 되면서 이 수령. 사람이 그 여자예요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수령이 중요한 것 같아. 잠깐만. 자기가 그러면 한 뭐가 신청. 맞춰지는 그건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아시겠죠. 그러네. 의사 선생님. 근데 그럼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해? 아, 자기 보험금을 아까 나영이를 위해서 아, 자기 들어갔다는 보험금. 그 보험금. 아, 그러면 이모라고 부르지 마요. 죽은 사람이 나라 그러는 거야? 처음 화면의 끝에서 왜 이제 이모라고 부르지 마, 부르면 안 돼. 그런데 그 뒤에 멘트가 이어진다면 이제 엄마라고 해. 이거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나를 이제 이모라고 불러 이렇게. 그렇지. 내가 이모가 이제 돼야 돼. 엄마한테 이모라 그러고 그 죽은 사람은 엄마라고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실제 이럴 수가 있다면 저는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일어난다면 정말 과연 이 사건 어마어마한데요. VCR 보시죠. 예, 김영사입니다. 예, 사체가 발견됐는데요. 예, 아무리 신원조회를 해봐도 연구를 할 수 없네요. 일단 무연고 사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히 무연고자 사체를 보게 된 후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래, 이거면 돼. 일단 무연고 사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숙은 7개가 넘는 보험사에 최고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맛있게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저분은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이 계셔서 그곳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가족이 있구나. 사람으로 안 보는 거잖아. 저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그 같이 살 가족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가족이 없는 한세희를 알게 된 최진숙. 한세희는 그녀가 찾던 너무나도 완벽한 인물이었다. 동생 같아서 그래. 이거 받아. 수능 공부해보고 싶댔잖아. 우리 친자매처럼 잘 지내보자. 언니. 수익자를 세희 너로 하려고. 언니,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미리 들어둔 자신의 보험 수익자를 한세희로 변경한 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독국물을 먹여 죽일 생각을 한 최진숙.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세희가 아닌 자신의 이름 최진숙으로 사망 신고를 했다. 완벽하게 자신을 버린 최진숙.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잘 가, 최진숙. 최진숙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세희란 이름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나는 이제 한세희야. 한세희. 숨을 놓지를 못하고 계속 들이쉬고만 있게 만드는. 그 영화 수준인데 뭐 그 사건 자체가. 화차 생각나요. 그 화차의 김민희 씨가 계속 신분 세탁을 하느라고 상대를 계속 찾고 다니잖아요. 가족이 없고 외톨이. 그냥 정말 화차네요. 화차의 어떤 리얼 버전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범행 대상을 모색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자신하고 좀 닮은 사람을 찾았어요. 이제 뭐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 피의자 하는 40대였고 피해자 지금 한 씨 같은 게 20대였는데 근데 문제는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좀 동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모가 좀 그런 비슷한 거. 그렇죠. 약간 좀 비슷한 거죠. 그럼 이 범죄가 완벽 범죄로 끝났다면 최 씨는 다시 15년 젊어진 25살로 산 거네요. 그렇게 살았겠죠? 몇십억을 가지고. 몇십억을 가지고. 근데 이 사건이 발생 이후에 꽤 논란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이 사건은 이제 세상을 아주 떠들썩게 했던 일명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얘기되는 거죠.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살인죄라고 하면은 피해자의 시신에 모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시신이 없을 경우는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죠. 실제로 이제 이거 말고도 시신 없는 살인 사건들은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산낙지 살인 사건이 있지 산낙지 않습니까? 살인 사건 뭐예요? 예를 들면은 여자랑 남자가 산낙지를 먹다가 죽었습니다. 여자가 죽었는데 하필 그 남자가 수익자로 된 2억 원짜리 그 보험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자가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연인 관계인데 근데 문제는 죽었어요. 근데 그걸 화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실제로 이게 질식이라는 게 산낙지에서 질식된 건지 아니면 목을 졸라 죽은 건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신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독극물에 의한 건지 아니면 사고사에 의한 건지를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없애버리는 거. 예를 들면은 아예 시신 자체가 화장됐기 때문에 흉기에 의한 건지도 모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경우가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봐서 어떤 뭐 정황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자백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은 끝까지 부인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인도 하고 그 간접 증거의 맥락상이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최 씨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보험금을 자기가 다 수령하고 이런 게 들키면서 살인이라는 게 다 밝혀진 거잖아요. 네, 야, 근데 그거 진짜 의외네요. 그러니까 시신 없는 살인이 정말 시신을 못 찾아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해도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이 된다는 거. 전통적인 장례 관습상 빨리 보내주려는 하는 심정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화장 풍습이 더 훨씬 많아져 버리니까
이 화장한 그 어떤 결과물, 어떤 그 유골 같은 경우를 해서 독극물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이 죽었으면 그 독극물이 먹었는지 그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거를 모릅니다. 몰라요? 아니. 쉽게 알건 못 알건 가족이 먼저 형사한테 아니면 경찰서에 이거 수상하다라고 의뢰만 하면 그렇죠. 돼요. 의뢰만 아니 하고. 그 혈액에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첫째, 가족이 오히려 병원 측에 역정을 내거나 화를 낼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그렇죠. 어떤 문화의 차이가 되게 커요. 맞습니다. 부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맞습니다. 부검을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자고 해도 반대하는 게 우리나라 가족이 맞습니다. 제2의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맞아요. 부검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피해자의 억울한 걸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반대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지켜줄 가족이 없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는 피 뽑아주세요. 뭐 이렇게 중간에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는 그냥 범행 대상이 된 거죠. 어쨌든 정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사건인 것 같고요. 야, 이런 반전이 센 그런 스토리는 저도 오랜만인데 어떻게 잡혔어요? 문제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제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이제 신고한 다음 보험금을 받으러 자기가 갔는데 문제는 보험금 수익자의 사인을 할 때 자기가 사인을 하고 자기가 또 수익을 받으러 또 사인을 해버리니까 그런 실수를 한 거죠, 말하자면. 너무 기뻐서 들떴구나. 말하자면 범행이 진짜 치밀하지 성공해서. 못했네요. 근데 이제 그거 보통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험사 직원들은 내주기 마련인데 이 보험사 직원이 좀 눈썰미가 있었던 거죠. 사인이 또 비슷한데 나 해보니까 같은 이제 나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그리고 몇 군데서 몇십억을 그리고 약간 의심스러웠을 거야. 걸어 들어올 때 몇 군데에서 몇십억을 한꺼번에 탄다는 건 약간 의심스럽거든. 그렇죠. 그런 게 되는 거죠. 뭔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운전면허 시험 응시 원서에 숨겨진 그녀의 비밀. 일단 무연고 사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죽어줄 무연고자를 찾아 살해한 후 새로운 신분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한 그녀의 치밀한 계획을 보여준다. 그녀는 대체 왜 이토록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일까? 이게 뭐지? 뭐야? 진짜. 어머. 이거 봐요. 이건가 봐. 이거 봐요. 여기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양 선생님? 처음 화면의 끝에서. 해보려고 했던.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최진숙. 그녀는 유명 학원을 운영할 만큼 재력도 갖추고 있었다. 네, 플러스 학원입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 원장이 우리 동학교 멕시코로 날랐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함께 동업을 했던 직원이 학원 자금을 횡령해 달아나며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최진숙.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남편마저 그녀의 곁을 떠났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진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했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다. 엄마, 나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엄마도 나연이랑 평생 같이 살 거야. 이뻐라. 세상에 혼자 남을 딸 생각에 목숨을 버릴 수 없었던 최진숙. 그녀는 힘겹게 삶의 끈을 다시 잡았다. 하지만 화려했던 삶을 단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러게요. 최 원장님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했어요? 뭔 일이라도 난 줄 알았죠.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요즘 최 원장님 학원도 부도나고 남편하고도 이혼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누가 그래요? 아니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대? 우리 이런 얘긴 그만하고 오늘은 제가 다 살 테니까 마음껏 시키세요. 자존심이 강했던 최진숙은 주변 지인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잘 살 때의 씀씀이를 버리지 못했다. 저렇게 하면서 점점 빗속에 쌓여가는 거죠. 그렇지. 빚은 불어나고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진 그녀. 그 순간 쉽게 돈을 마련할 방법이 떠올랐다. 네, 안녕하세요, 장 여사님. 잘 지내셨죠? 제가 이번에 학원을 하나 새로 오픈 준비 중인데 이게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라 소개 좀 해드릴까 하고요. 네, 그럼요. 확실한 거죠. 네. 학원 투자 사기 계획이 성공하자 또 다른 사기를 감행하는 그녀. 뭐야?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몸이 다치는 것쯤은 괜찮았다. 투자비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채고 보험금 사기까지 꾸민 최진숙. 그렇게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나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엄마도 나연이랑 평생 같이 살 거야. 네? 여보세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현실. 하지만 최진숙은 행복했던 과거의 삶을 놓지 못했다. 결국 한세이란 이름의 가짜 인생을 꿈꾼 그녀. 잘못된 선택은 그녀를 파멸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거울은 그 돌아가신 분이었죠. 죽은 사람. 야.
그 사건은 이제 2010년도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13년까지 이제 3년간 5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사체 유기죄만 인정이 됐는데 말하자면은 그 피의자는 이렇게 했죠. 자기가 보험 사기는 맞다. 근데 살인은 하지 않았다. 왜냐면 살인의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렇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 2심에서 2심 이제 사실심에서 이제 정황 증거 말하자면 이 피의자가 인터넷 검색에 이제 독극물을 어떻게 구입하며 뭐 자살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검색한 기록이 쫙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돼갖고 정황 증거 겸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걸 유죄로 확정해갖고 확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죄가 된 건데 그러니까 살인죄가 인정이 된 거죠. 인정이 된 거죠. 예, 살인, 사체은닉,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까지 다 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지금 확보가 되려면 이 사람의 전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문제. 저기 그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자기가 자기 상해를 해서 얻었던 보험금도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된 거지만 유죄 판결에 도움이 됐던 부분인 거고 사실 이 여성은 이제 이런 위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증명서도 위조를 했고 뭐 운영하는 학원 사업자 등록증도 위조를 했고 또 말하자면 딸의 진단서도 위조를 했고 삶 자체가 위조였다. 사실 한 번 하게 되면은 그게 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위조하게 됩니다. 저는 성적표 위조를 했던 사람으로서 거기서 멈췄던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칭찬해주고 갑자기 칭찬을 하는 자존감 되게 세네. 아니 성적표 위조한 걸 칭찬하는 건 아니 이게 자존감 거기까지 정도가 아니라 아니 성적표 위조는 누구나 다 해봤죠.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딱 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걸 보다 보면은 저분이 저래서 저랬구나라는 면도 물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저런 나쁜 선택을 하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인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피의자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망하고 지금 힘들고 빚이 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건데 그걸 못하는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실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실 회피를 하고 싶은 거죠. 간혹가다 우리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주민증 말소해버리고 숨어 사는 분들이나 뭐 돈 갚는다고 하고 연락 끊고 잠수 타서 도망가 버리는 분들 같은 아니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방어 기제에서 미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회피거든요. 현실 도피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안 되고 해결할 의지도 없으면서 일은 계속 더 저지르다가 결국에 극한 상황이 되면 현실에서 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신분 세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죽은 피해자로 내 신분을 바꿔버림으로써 망가져버린 내 삶은 버리게 되고 내 다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준 건 아닌가 싶어요. 이 범인은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내가 있고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남이 보는 내가 있을 때 남이 봐주던 그런 어엿한 집과 뭐 돈과 학원과 그런 것들을 가진 내가 아니면 더 이상 나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기준이 사실 가난해져도 난 그래도 잘 살 거야가 아니라 이걸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신분 세탁이라는 좀 범죄에 빠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핸드백 속 3번째 단서인 수첩은요. 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전 과거 치밀하게 보험 사기를 계획했던 이 피의자의 범행이 기록된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아까 보는 남이 보는 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또 그런 예를 보게 되는데 이 피의자 최 씨도 친구들 만났을 때 자신의 처지가 그 사기당하고 나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제가 새로 학원을 하나 오픈하려고 했는데 투자하지 마실래요? 너무 괜찮아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최 씨 행동은 과시욕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즉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는 그걸 훨씬 중점을 뒀고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스로가 창피한 거거든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참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한번 했다가 망했을 때에 대한 그 대처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많이들 이민 가고 싶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또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만큼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주저앉았어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 주변 커뮤니티가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이것만이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지만. 사실 거기서 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저런 친구들 때문이죠. 망했다며. 맞아. 이혼당했다며. 자존감. 진짜 친구들이 아닌 거지. 자존감을 박박 긁어놓는 그렇죠.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그건 많아. 친구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야, 친구라고. 현영 용됐더라. 아니, 야, 너 유현영 기억해? 걔 수원 말도 안 됐잖아, 걔. 내 과거 사진 막 올리고. 야, 걔 청담동사. 야, 말이 되니까. 문제가. 너 걔 알지? 고등학교 때 와. 왜 그래? 아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제대로 잡았다 뭐 이런 거? 근데 자극을 받는. 그냥 여기서 발끈하시면 안 되지. 질투 아니에요, 질투? 아, 난 자존감이 높으니까. 근데 왜 발끈해? 가슴 쪽에 막 괜찮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게 된 피의자 최진수. 자신 명의의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완전 범죄를 꿈꾼 그녀는 신분 세탁을 위해 가족이 없는 피해자 한세희를 살해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본 범죄 중에 가장 반전이 셌고 그리고 드라마틱했던 범죄를 만나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보험 범죄는 뭐 반드시 잡힌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또 혹시 보험을 가지고 결국은 범죄를 하는 것은 남의 행복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범죄는 해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범죄 자체는 반드시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완벽해 보이는 행복이었잖아요. 집도 넓고 사업도 크고 뭐 남편 있고 뭐 딸내미 있고 너무 완벽해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그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게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불행이 다가왔을 때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사건에서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아까 나온 사회적 약자로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의 감정을 이용했다라는 게 언니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래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게 가장 괘씸한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 사랑하자고 남 사랑 뺏으면 안 된다고. 예, 그건 큰일 납니다, 진짜. 피눈물 나게 돼 있어요. 맞아. 예.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가까운 데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